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의심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교육학과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의심 학생이란 무엇인가? 둘째, 교사의 역할, 이 두 파트에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학령기는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학생들의 가정 내로 국한되었던 생활의 범위가 학교로 옮겨지게 되며 이 시기 학생이 다니게 되는 학교 현장의 이후의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학령기에 습득한 적응 양식의 경우 여러 상황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쌓고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직후 가정이라는 안정된 공간에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급격하게 변하면서 학생들은 여러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장애의심 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령기의 부작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이는 성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장애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경우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 방치가 되며 초기의 상황과 달리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아동의 예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최우선일까요? 장애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을 넘어 개인, 가족, 사회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사 역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생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학급에서 장애의심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그 학생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행동 양상, 문제 양상 등 다각도로 학생을 관찰하여 정확하고 꼼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기 모든 아동들은 시기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의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업이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프로그램의 진행에 반영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발생하는지 강도는 어떠한지 한 번 발생한 행동이 다시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가 지나친 경우를 제외하고 한두 번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생들을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에 앞서서 아동 행동 장애로 의심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수학급 교사나 외부 자문 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수행되는 것이 좋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 협력을 통해서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사는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담을 의미하고 빠른 진단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의 경우 되게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보호 안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을 갖게 되어 학교 생활에 있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는 신중하지만 정확하게 상담을 임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부모님과 학생 입장에서 집착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초기의 진단을 통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진단을 거부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 판단은 사회적 낙인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사가 학부모 학생에게 말해줘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의 발전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교육 지원에는 단순히 교사의 역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나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의 시스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아동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사는 사전에 좀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살펴보자면 현재 이러한 일들이 꽤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교사들은 이러한 일들이 기존의 업무 외에 별도의 과정 업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전문가 외에 또 교사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 부족하여 초기 학생의 문제 행동을 그냥 넘기기 쉬울 뿐더러 조기에 진단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사는 교실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자주 칭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고 수행 활동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칭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에만 집중하여 혼내고 벌 주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해내었을 때 칭찬이 만약에 되면은 학생의 성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합교실 내에서 교사는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무조건적으로 장애 의심 아동만을 관찰하고 이 아이만을 위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다른 학생의 편의를 침해하게 되고 결국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는 좀 더 관찰을 신중하게 하여서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